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런 사유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9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을 검찰이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구속이 갖는 의미, 그리고 검찰이 과연 어떤 또 노림수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수사 전망, 이 사건이 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의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인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오늘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제 한 기자 피의자예요. 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참 자유롭게 방송도 하시고 그러는데 세상 좋아졌습니다. 네, 세상도 좋아졌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벌인 지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될 판인데 이렇게 주요 피의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또 뭐 기소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수사였지? 이제 와서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건 또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지? 원래 이 사건 수사의 본류가 뭡니까 이게? 일단 본질. 검찰이 예. 뭐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제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한데 다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동 사건의 주인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틀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허위 보도를 남발하고 그거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뭐 이런 거였죠. 사실은 크게 보면 그림이. 예. 그렇죠. 핵심은 이제 뭐 김만배, 제가 본 크게 두 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김만배,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네.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어떤 정치권까지 네, 해서 네, 네. 어떤 그 공작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축은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뉴스타파에서 네. 허위 보도를 했다. 아, 그렇죠. 그거와 예, 예. 연결해서. 네, 네. 자, 그래서 그 허위 보도를 했다는 그 주축은 이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한상진 기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허위 보도를 했다는 증거 드러난 게 있나요? 일단 뭐 검찰의 주장은 많아요. 허위 네. 보도를 했다라는 주장. 주장 말고 객관적인 증거로. 객관적으로 정황이나 지금,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의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네. 1시간 12분 분량의 예, 예. 그 녹음 파일 중에 주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음해하고자 한 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사건을 봐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사건을 봐준 것처럼 일부러 이제 녹음 파일을 뭐 발췌 편집했다. 근데 저희가 그 음성 파일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어느 언론사나 하는 일이고, 1시간 10분짜리 음성 파일이 입수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다 트는 언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언론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본인들은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잘 됐구나, 이걸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한번 떨어뜨려 보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에요. 네, 검찰 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에 합당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달에 바깥에 이제 그 뉴스타파 외부에 언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진상 네. 조사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네, 보고서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허위 보도, 그 의도적인 허위 보도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나 또는 거래, 금전거래 이 부분의 성격과 별개로 뉴스타파 보도는 그와 무관하고 허위 보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편집 논란 부분은 뭐 일종의 뭐 굳이 표현하면 편집상의 약간의 부주의 정도, 이것이 무슨 허위 보도나 더욱이 뭐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가짜 뉴스,
뭐 네. 사실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네. 객관적 사실의 부분적 오류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편집을 한 건 사실이니까 뭐 편집 자체를 안 했다고 제가 뭐 주장하거나 뉴스타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없고 저희는 편집을 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말하는 당사자인 김만배 씨의 발언 내용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독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무슨 뭐 커피를 뭐 네가 타줬네 내가 타줬네 이런 불필요한 거 좀 걷어내고 사건의 본질인 수사 무마와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내다 보니까 이제 벌어졌는데 네. 뭐 굳이 문제를 삼고 나니까 어쨌든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의 부분적 오류는 발생을 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좀 났죠. 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네.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뉴스타파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언론계 관행상 그런 이제 어떤 방송 내용에 대한 편집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자 그러면 근본적인 어떤 어떤 본질을 네. 흐트러뜨린 거냐, 훼손한 거냐, 심지어 왜곡한 거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보고서는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본질을 돼 훼손하진 네. 않았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 간에 어떤 그 모종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네. 해서 그 제보 내용. 네. 자, 이 한 기자가 보도에 이제 그 토대로 삼았던 제보 네. 내용, 신앙님 씨의 제보 내용 자체 그 자체의 진실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진상 조사를 하는데 뉴스타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네, 외부인만. 예, 나름 그 언론인들 그다음에 일부 법조인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나름 좀 그 공신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검찰 수사 이제 최근에 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 구속이 조금 이제 또 변수가 생겼어요. 네, 그런 그렇죠. 어떤 큰 네. 이제 줄기의 흐름에서. 근데 이 두 사람 구속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구속이 결정되던 그 네. 순간에 제가 사실은 서울구치소 앞에 있었어요. 네. 그 저는 구속이 설마 되겠나, 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소하는 신앙님 씨, 그러니까 뭐 출소가 아니죠. 하여튼 구치소에서 이제 나오면 네.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의 입장을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다. 이거는 뭐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기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있었는데 12시 한 20여 분 정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이런 일로도 인신 구속이 가능하구나. 법원이 도대체 영장 청구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길래 검찰이 그동안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증거를 뒤밀었길래 이 영장이 나오나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이유는 어쨌든 김만배 씨와 신앙임 씨 간에 1억 6,5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이것도 제 주장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1억 6,500만 원과 이 저희 뉴스타파 해당 보도의 연결고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임 씨가 이 보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무슨 결정권 행사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이제 검찰도 다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녹음 파일 내용을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거의 사실상의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했고요. 이 녹음 파일 내용을 그 보도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읽고 듣고, 그래서 이거를 후속 취재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뭐 변명을 듣는 작업까지, 그리고 그 들은 걸 가지고 이거는 보도 가치가 있고 보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사실상 결정내린 게 저기 때문에, 제가 이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앙임 씨로부터 무슨 뭐 종용을 받았다거나 부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가 이 보도와 이 1억 6,500만 원과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사람을 구속시키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구속이 어쨌든 됐으니까 뭐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거 재평가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두 사람의 그 거래를 이제 인터뷰 대가와 연결시키는 허위 인터뷰의 어떤 그 대가성 있는 뭐라자면 금전 거래다. 네. 나오자마자 이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공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에 지금 이제 분명하게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검찰 프레임인데. 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어떤 양자간을 연결할 만한 네. 자,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외부에서 네. 그 조사를 하신 그분들 결론도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죠? 혹시 그 조사 보고서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좀 덧붙일 말이거나 덧붙일 얘기는 아니면은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뭐 진상조사 저희가 얼마 전에 냈던 진상조사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돼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됐던 그 3월 6일 보도, 그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록 보도와 관련된 이제 보도 경위, 보도 내용, 뭐 각종 의혹 이런 걸로 이제 한 대목이 돼 있고, 작년 9월 1일 신앙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뉴스타파 내부에서 이걸 대응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 이런 두 이제 부분으로 돼 있어 크게 두 파트인데, 사실 뒷부분 파트는 검찰이 신경 쓸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맞죠. 이건 뭐 네. 검찰과 아무 관계도 없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의 문제인 거고, 이 앞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보도 당사자니까요. 뭐 객관적 사실의 부분적 오류라는 표현이 썩 기분 좋을 수는 없죠. 뭐 저는 제 보도가 실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뭐 이게 늘상 저희가 어떤 녹취록 같은 것들을 입수를 하게 되면 발언의 취지를 먼저 쭉 일독을 한 뒤에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한 뒤에 이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특히나 이 대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전문을 공개했으니까 아마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정상적인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기획하고 허위 인터뷰를 작당 모의에서 한 인터뷰라면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했겠죠. 이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얘기하고, 자기들 뭐 15년 전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막 전혀 뜬금없는 사람들 관련된 뭐 안부도 묻고, 만약에 이것까지를 작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 두 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아카데미상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만배 씨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뭔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 들으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부분, 여기에 이것을 전달하는데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걷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네.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한 대목을 딱 문제를 삼아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걷어낸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관련됐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인검사를 맡았었던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서 이 문제의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제3, 제4 강조하는 부분들도 제가 다 덜어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말하고자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제가 드러낸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의 부분적 오류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 썩히 달갑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 저명하신 분들이 나름 객관성을 유지해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신 거니까, 저는 그것을 제가 뭐 토를 달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거대로 이제 인정을 하는 입장이고,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 좀 더 충실하게 당사자들의 혹은 사건 관계자들의 반론을 듣는 작업을 못했느냐,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얼마든지 제가 비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기자고 제가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완벽한 기사를 써본 적이 없고 세상에 완벽한 기사라는 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좀 더 열심히 검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죠. 근데 다만 제가 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과 이것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냐, 저는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제 입장은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